예술적 아름다움의 부조화에 대한 이해. 1. 아름다움이 소중히 여겨지는 시대. 아름다움은 단순히 예쁘다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 드러나는 방식이어야 한다. 자연의 나뭇잎 배열과 꽃의 대칭과 별의 운행과 인간 얼굴의 비율은 우연이 아니라 규칙과 균형의 표현이듯이 우리는 이런 자연적 아름다움 앞에서 감탄한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질서가 마음 안에서 확인되는 경외의 순간이기도 하다. 예술도 동일하다. 좋은 음악은 소리의 집합이 아니라 리듬과 화성이 세우는 구조이고, 좋은 그림은 색과 형태가 이루는 통일과 대비의 조화이기에 예술적 감동을 주곤 한다. 이런 면에서 참된 예술적 아름다움 앞에 마음은 정돈되듯이 내면의 혼란은 잠시 멈추어 서고 고요함이 스며들게 된다. 그러나 현대는 자극의 시대이다. 빠른 영상과 강한 음향과 끊임없는 정보는 감각을 몰아붙인다. 즉각적 반응을 요구하는 문화는 인간을 자극에 길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자극이 반복되면서 더 큰 자극을 찾게 된다. 더 강한 소리와 더 빠른 템포와 더 극단적 감정을 요구하며 조장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미를 경험하지 못하고 흥분을 소비하며 아름다움은 강렬함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창조 질서의 미는 반대이다. 그것은 감각을 지배하지 않고 정돈한다. 내면을 소란하게 하지 않고 고요하게 한다. 미는 순간적 쾌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경험으로 존재를 단단하게 한다. 아름다움은 비움과 연결된다. 여백이 있어야 형태가 선명하듯이 침묵이 있어야 소리가 의미를 가진다. 현대는 여백을 제거하고 자극을 채워넣는 방향으로 흐른 결과 예술은 깊이를 잃고 표면만 남는다. 그래서 더 깊어지지 못하고 더 얕아진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술을 자극으로 소비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미를 경험하는 존재인가? 진정한 아름다움은 강도가 아니라 질서와 조화가 마음에 자리하는 순간이다. 예술은 인간을 더 깊은 존재로 이끄는 길이듯이 인간의 인간다움에 대한 그 아름다움이 소중히 여겨지는 시대에 있다. 2. 자극 과잉 시대의 미의 위기. 오늘날 우리는 자극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알림과 빠른 영상 전환과 강한 베이스와 반복되는 음악의 후렴과 끝없이 이어지는 정보의 흐름이 감각을 쉬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자극은 처음에는 흥미와 재미를 제공하지만 반복될수록 뇌는 점점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더 강한 소리와 더 빠른 템포와 더 극단적인 감정과 더 충격적인 이미지를 찾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며 그 강도가 예술의 기준이 되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되어 난청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예술은 점차 미가 아니라 흥분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본래 미는 질서와 조화를 체험하는 일이며 감정이 무질서하게 폭발하는 상태가 아니라 질서 안에서 정리되는 경험이다. 그러나 자극이 과잉된 시대에는 조화보다 강도가 기준이 되고 우리는 더 강한 인상을 추구하게 되며 그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곧 공허로 바뀌어 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은 예술의 본질을 흔들며 예술이 지녀야 할 마음의 정돈과 감정의 정화와 존재의 중심 회복이라는 역할을 약화시킨다. 자극 중심의 표현은 오히려 마음을 더 분열시키고 내면을 얕게 만들며 깊이 있는 성찰 대신 즉각적인 반응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강한 자극은 사회적 조작의 수단이 되기도 하여 감정을 앞세워 판단을 흐리게 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집단적 반응을 유도한다. 예술이 감동을 넘어 조작의 도구가 될 때 미는 사라지고 권력과 시장의 논리만이 남게 된다. 이런 사태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예술을 자극으로 소비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미의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인가? 정신없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중음악과 영상이 소비되는 이 시대적 산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여백의 회복과 속도의 절제와 감각의 정돈이 필요하다. 예술이 감각적 충동이 아니라 인간을 더 깊은 존재로 이끄는 힘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3. 도파민을 조장하는 쾌감의 구조.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와 깊이 연결된 경험이다. 음악이 주는 쾌감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물질로 불리지만 본질적으로는 추구와 동기와 보상 체계를 활성화하는 요소이다.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듣고 싶어지는 현상은 이 보상 구조와 맞물려 있다. 기대가 형성되고 그 기대가 충족될 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만족의 감각이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음악은 단순한 청각 자극을 넘어 신경계 전체를 자극하는 경험이 된다. 문제는 이 체계가 자극 중심의 음악과 결합될 때 과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한 베이스와 빠른 리듬과 반복적 구조는 신체의 진동과 박동을 자극하며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 집단적 공간에서 사람들이 고양된 상태를 경험하는 현상은 음악이 신경계와 신체를 동기화하는 전형적 사례이다. 이러한 경험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음악은 원래 공동체적 공명을 형성하는 힘을 지닌다. 그러나 반복과 과잉이 지속될 때 쾌감은 점차 강도의 문제로 전환된다. 도파민 체계는 반복될수록 둔감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동일한 자극은 점차 충분한 만족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 결과 더 강한 비트와 더 빠른 템포와 더 자극적인 음향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음악적 의존으로 이어질 위험을 지닌다. 반복되는 후렴 구조 또한 예측과 보상의 회로를 자극하며 쾌감을 형성하지만 그 반복이 과도해질 경우 감정은 깊어지지 못하고 기계적 소비에 머문다. 우리는 감정을 성찰하기보다 자극을 소비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음악이 주는 쾌감은 감정의 정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감각의 중독으로 이어지는가? 진정한 예술은 도파민을 자극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감각을 정돈하고 마음을 맑게 하며 존재를 성찰의 자리로 이끈다. 따라서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단순한 흥분을 추구하기보다 내면이 정리되고 깊어지는 경험을 선택해야 한다. 음악은 감각을 소모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더 깊은 존재로 이끄는 통로이다. 4. 반복과 중독이 왜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가? 현대 예술의 자극 과잉은 단순히 강해진 음악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과 중독의 구조 속에서 심화된다. 반복은 음악의 기본 형식이지만 그 반복이 미를 형성하지 못하고 중독을 형성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반복은 예측을 만들고 예측은 보상을 기대하게 하며 그 보상은 도파민 분비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뇌는 동일한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보상을 요구하게 되며 결국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진다. 이 현상을 설명한 사상가로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를 들 수 있다. 그는 반복이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식시키는 구조라고 보았다. 반복은 하나의 패턴을 고착시키고 그 패턴은 다시 자신을 요구하는 힘으로 확장된다. 현대 음악 산업에서 반복되는 후렴과 드롭과 클라이맥스의 구조는 이러한 원리를 드러낸다. 반복이 강화될수록 더 강한 반복이 요청되는 흐름이 형성된다. 실제로 대중음악의 후렴 반복은 청취자를 빠르게 몰입시키고 기억을 고정시킨다. 그러나 그 반복이 과도해질 경우 감정은 깊어지지 못하고 기계적 소비로 전환된다. 청취자는 감동을 탐색하기보다 반복되는 자극을 재요청하는 상태에 머문다. 반복적 비트가 특징인 음악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집단적 공간에서 반복되는 리듬은 신체와 동기화되며 고양감을 형성하지만 그 반복이 지나치면 자극 의존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또한 미국 심리학자 B.F.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반복이 습관과 중독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보상이 불규칙하게 주어질수록 행동은 더 강하게 고착된다. 음악 산업은 예측 가능한 반복의 변주와 변칙을 섞어 청취자의 기대를 흔들며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따라서 반복은 예술의 기초이지만 그 반복이 미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 의미 없는 반복은 중독을 형성하고 중독은 미를 소모한다. 우리는 반복을 통해 깊어지는 예술을 선택해야 한다. 반복이 자극의 증폭이 아니라 성찰의 심화로 이어질 때
예술은 인간을 더 깊은 존재로 이끄는 힘이 된다. 5. 음악으로 마음과 몸의 안정과 부조화의 경계.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정화할 수도 있고 오히려 오염시킬 수도 있다. 그 경계는 음악이 감정을 다듬고 내면을 정돈하는가 아니면 감정을 과잉 자극하여 파괴하는가에 달려있다. 음악은 소리의 배열이지만 동시에 영혼을 흔드는 힘이며 그 힘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음악이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그는 음악이 시민의 성품을 형성한다고 믿었으며 특정 선율과 리듬이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래서 그는 국가의 교육 안에서 음악의 종류와 리듬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과 정신을 형성하는 요소라고 본 것이다. 이 통찰은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음악은 개인의 내면을 맑게 할 수도 있고 사회적 감정을 자극하여 분열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현대에서도 정화와 오염의 경계는 분명하다. 신앙적 가사와 조화로운 멜로디를 지닌 찬양과 성가곡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을 차분하게 한다. 반면 폭력적 표현과 과도한 성적 이미지와 반복적 중독 구조를 지닌 음악은 일시적 흥분을 유발하지만 감정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과 무질서를 강화할 수 있다. 강한 비트와 폭발적 가사는 감정의 고양을 촉진하고 반복적 구조는 소비를 습관화한다. 반대로 절제된 화성과 서정적 선율은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게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음악을 통해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내면을 정화하며 타인을 향한 공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이 충동을 강화하고 욕망을 자극하며 존재를 분열의 방향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오염의 음악일 수 있다. 음악은 감각의 도구가 아니라 영혼을 빚는 힘이어야 한다. 결국 음악의 경계는 외형적 장르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와 평안을 만드는가에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음악을 통해 마음과 몸을 회복하는 경험을 선택해야 한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